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무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 계속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니까 33회가 되겠군요. 선거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253번 문제인데요. 기억번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 다수의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일단 골라놓은 다음에 후보자가 한 명일 때에는 우리가 날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권자 통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뒷부분은 맞네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니은인데 우리 키워드 바로 보이죠? 그래서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이죠.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인데 우리가 이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때도 보통선거의 원칙에 기초해서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니까 선거운동에 제한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서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참정권의 제약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뭐 틀린 질문은 아니겠죠.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려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4번인데 기억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인데요. 일단 외국인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거예요. 누구라도 해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냐 이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후보자나 배우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기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인데 우리가 오전 부재자 투표 시간을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근데 과잉금전지검에 위반이 되는데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인데요. 전체적으로 위헌 판례이죠. 대통령 경선 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를 했었을 때는 후원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빨리 나온 것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을 후원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가 되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인데요.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요구한다. 그래서 거소 신고만 가능하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 국민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재외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박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255번인데요. 자, 헌법은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인데요. 위원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까지 맞는데 대통령이 9명 모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임명장을 딱 누구만 주냐면은 자기가 임명한 3명만 우리가 임명장을 줍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은 대통령이 굳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헌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어렵지만 틀린 지문이다. 3번인데요. 이것도 통치구조 파트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의 임기가 모두 6년으로 동일하다 이건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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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이 이제 옳게 여러분들 문제 풀기 쉽게 옳은 지문을 넣어놨는데 헌법 조문 그대로니까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256번이죠. 1번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X라는 정당이 한 3명 정도만 추천을 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 왜냐면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탁금을 맡겨야 되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맡겨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3명을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정당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4명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3명만 추천했으니까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 우리가 번호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판례고, 2번인데 선거 공영제의 내용인데 넓은 입법 영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인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국회가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우리가 이제 뭐라 될까, 재적용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선거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국회의장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당선을 공고하냐 이건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통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직접 통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지만 3번은 틀렸다는 지문이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3번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257번. 우리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 라는 식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답이 바로 1번이네요. 2번인데요. 이번 여러가지 각종 선거에서는 우리가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 제출하는데 우리가 바코드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점자형 선거 공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인데 공직선거법이 자치구 시장의 선거에서 예비 선거 운동 기간보다 군의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치구나 시는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되거든요. 몇만 명 정도는 있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구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조금 단기간으로 정했죠.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또 최신 판례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 4번인데 선거를 현재 5년 이상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만약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었다. 258번을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가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됐다가 결국 18세로 됐는데, 이게 위헌 판단이 돼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19세로 다툰 것은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19세에서 18세로 떨어뜨린 것도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국회의원 선거랑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우리가 정당 인기 투표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죠.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냐 이건데, 우리가 개정된 조문에 의해서도 어쨌든 틀렸어요. 어쨌든 이것을 18세로 바꿔본다면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8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있도록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틀린 질문이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우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대표석을 하나라도 우리가 당선되려면 100분의 5여야 되니까 조금 지엽적인 지문으로서 우리가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259번을 마지막으로 선거권 파트를 마무리 지어보죠. 1번인데 외국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권에서는 우리가 선거권이 없죠. 하지만 지방 선거권이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인데 평등 선거의 원칙이죠. 우리가 수적 평등, 즉 한 사람 한 표를 인정하고도 또 투표의 성과 가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쓰려니까 것도 못 쓰네. 원 보트 원 밸류라는 원칙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표는 같은 가치여야 된다라는 것도 요구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다.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려면은 정당의
적인 의사 확보도 투표에 의해서 직접 결정이 돼야 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 용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인 1표를 주면서 우리가 비례대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런 원칙들의 위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헌 판례가 여기서 나오는 법리이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4번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죠. 그런데 없다 그랬으니까 헌법 조문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선거권 파트가 여러분들 하려면 한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조금 공부를 해주시고,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암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차 공무담임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